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청와대 직무를 시작합니다. 차기 미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애씑 위원장이 금리를 더 일찍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 금리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어제까지도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즉각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민주당이 오늘부터 본회의 순차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상정 보류도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개회 일시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반면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판 수정해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추천위원회 대신 판사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사법학의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전 현직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조사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본부 등 모두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8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계속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전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전원주 전 비서실장 등 5명 외에도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검토할 압수물이 많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 증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전재수 의원을 불러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과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정황이 담긴 이른바 특별 보고 문건과 통일교가 1,000만 원을 들여 자서전을 대량 구매한 배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 외에도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총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춘추관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열린 청와대 춘추문. 이사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분주히 실어 나릅니다. 춘추관 브리핑룸에는 쌍방향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업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일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을 비롯해 휘장과 직원 명함까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 공간을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참모인 3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는 만큼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을 강화해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무 공간을 여민관이라 보통 부르는데 거기가 국민과 더불어라는 뜻이거든요. 더불어 여자 써서 제대로 된 주인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통령 관저 이전은 보수공사가 끝나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 이 대통령은 용산 관저와 청와대 집무실을 오가며 국정을 챙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애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발맞춤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연준이 너무 느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21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의 3개월 이동평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낮다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외국 기업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의장을 지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대폭 내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해시드 위원장이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개